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회문화 계급과 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링크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요, 이 동영상을 비롯한 저 미스터추의 다양한 자료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불평등이 있는 사회죠, 그치?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사진 보면 뭐 우리 당장 길을 밖에 나가더라도 파지 줍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돈이 정말 많아서 외제차에 고급스러운 온갖 그런 물건들을 갖고 그런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등한 세상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처럼 신분제 사회여서 양반, 쌍놈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진 않지만, 경제적인 걸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학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는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특히 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평등과 관련된 개념이 여러분들 계급과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평등한 거를 계층화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회가 계층화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사회가 계층화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는 이유는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돈, 학벌,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 그래서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분배되다 보니까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을 당연하다라고 바라보는 거, 우리가 앞에 기능론 갈등론 배웠죠.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갈등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은 지배층, 힘센 사람들이 만든 음모와 같은 거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그 계급과 계층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는데, 기능론과 갈등론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 기능론은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니까 거시적 관점으로 한번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는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능론은 사회를 우리 신체에 비유를 했죠.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체 장기,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서로 조화와 안정, 균형,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하면 협력과 조화와 안정, 균형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른 거고, 다른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병원에서 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여러분들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앰뷸런스 기사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앰뷸런스 기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다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의사가 가장 명예와 존경, 그리고 물질적인 그러한 혜택을 보는 이유는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 순서는 간호사, 그 다음에 앰뷸런스 기사는 그 의사와 간호사에 비해서는 적은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계층화되는 거,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기능론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층화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대를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계층화가 되고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위치, 지금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기능론에서는 너의 그 위치는 너의 자업자득이다, 네 탓이다,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은 여러분들 기능론에서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늘 뭐 있을 거고 있어 왔고 언제 어디서나 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거다.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불평등은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빈곤 책임은 개인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빈곤 대책으로는 개인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구조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야. 사회 구조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뭐 일부 모순 이런 뭐 부조리한 것들이 생기면 고쳐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의 장기의 중요도를 뭐 나열할 수 있듯이 사람들도 구성원들도 그렇게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이 기능론은 뒤에 가면 계층이라고 하는 용어, 베버의 계층이라고 하는 용어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은 앞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불평등은 부당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사회 질서 이러한 것들은 지배층들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한 게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배층들은 영원한 부자가 되고 영원한 승자. 내가 지배층이면 내 자식도 지배층, 영원한 승자가 되는 거고, 피지배자는 영원한 패자가 되는 거.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사회 모순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면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층화, 서열화되어지는 거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 탓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있어 왔고, 늘 있어 왔다라는 거야. 보편적이라는 거야. 언제 뭐 옛날부터 있어 왔고, 뭐 언제 어디서든 있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불가피하지는 않다. 어떻게 피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잘못된 사회 구조를 다 엎어가지고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 엎어가지고 뜯어 고쳐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은 불평등은 보편적이지만 불가피하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없애야 하고 없앨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그 책임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구조, 지배층들에게만 유리한 사회 구조 탓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빈곤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게 있다. 사회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빈곤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못된 사회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 어떻게? 혁명이나 개혁을 통한 사회 구조의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갈등론자들이 바라보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갈등론자들은 뒤에 가면 계급이라는 용어와 마르크스의 계급이라는 용어와 연결 지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급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이라고 하는 용어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용어인데, 이 계급이라고 하는 용어는 갈등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 시대 때 이 사회 모습을 보니까 노동 자본가들,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정말 사회의 모순이고 잘못된 사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떠냐, 어떤 잘못된 사회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뉜다. 이 가진 자를 공장을 운영하고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본가,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는 중세시대 때 성을 갖고 있는 영주를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한 거에서 유래가 된 용어고요. 노동자는 그런 걸 갖지 못한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 사회는 한 번 자본가면 영원한 자본가, 나 자본가면 자식도 자본가, 나 노동자면 자식도 노동자, 이러한 부의 대물림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죠. 이 세상은 자본가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 경계가 불연속적이다, 끊어져 있다, 넘사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본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가가 노동자로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 경계는 경제적 자본, 생산수단 소유 여부, 그러니까 뭐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수단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돈이 되겠죠, 그렇죠? 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경제적 자본으로만 나뉜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굉장히 친하고 자본가들은 자본가들끼리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계급 의식이 투철하다. 같은 계층이면 자기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걸 계급 의식이 투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기준, 돈으로만, 경제적인 걸로만 나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다는 거,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계급이라고 하고요. 계급은 마르크스, 즉 갈등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베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버의 이제 그림 여기에 나와 있는데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 이제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온 사람인데 20세기 미국은 다원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다원 사회라고 하는 건 세상이 정말 다양해졌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옛날에는 경제적인 거 하나였다면 뭐 명예, 권력 여러 가지 요소들로 사람을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사회가 바로 다원 사회야. 20세기 미국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인 걸로만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기준으로 여러 계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베버라는 학자는 계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계층에서도 경제적인 걸로 계층을 나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경제적인 거 이외에 다양한 것들로 서열화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베버는 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거,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명예, 사회적 지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 존경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버는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명예, 상, 중, 하로 나누고 또 그 상에서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굉장히 뭐 여러 개로 계층으로 쭉 나열해서 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서열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중하, 돈을 갖고 있는 거, 돈을 경제적인 걸로 나눌 때는 이 영역에서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베버의 계층에서도 경제적인 거 나눌 때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지위, 명예적인 걸로 상중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이곳에서는 그 계급이라는 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는 넘사벽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뭐 대통령까지 갔다가 탄핵당해가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교도소 갈 수도 있고, 그치?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성중하 계층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계급에서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다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 베버의 계층에서는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층에 있던 사람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연속적이다라는 거.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적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면 신분 상승이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분이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정 스님 아시죠? 무소유의 그 책을 쓰신 분인데, 법정 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인이었죠. 그래서 정말 사회적 지위는 최상이야. 명예적인 거. 근데 이분이 무소유였기 때문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하, 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명예적인 거는 상인데 경제적인 거는 하하야. 안 맞죠? 두 개가. 서로 틀리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위불일치라고 합니다. 지위불일치. 지위불일치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영역에서의 위치가 다른 거, 계층에서 베버의 계층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계급이라는 용어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이 계층이라는 용어는 지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열을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거. 그러니까 서열적 범주화가 되어 있고 그 사람 사회 구성원들은 서열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높은 서열이 되기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였습니다.